네, 안녕하세요. 레츠고 도영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고등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금 시점이면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상담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와 있을 시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 대면 상담이 어렵고 학생들과의 상담도 좀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고등학교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을 하게 되면 후기고에 지원을 할 수가 없나요? 여기서 후기고라 함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외고나 자사고 지원을 하더라도 만약에 탈락하는 경우에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외고나 자사고 지원 생각하는 학생들 꼭 지원하시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일반 고등학교에 다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기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기고라 함은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일반고의 전문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전기 고등학교는 먼저 지원을 하게 돼요. 후기고 앞에 전기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 학교씩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후기고와 좀 다르죠. 후기고는 일지망부터 뭐 지역에 따라서 제가 있는 익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의 경우에 5지망까지 지원을 하고 타 지역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기고는 한 학교씩만 지원을 합니다. 복수 지원이 안 돼요. 단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그리고 네 번째로 김제농생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전기고에 앞서서 지원을 하거든요. 마이스터고가 만약에 탈락되었다 하면 전기고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에 수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이 있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평준화 고등학교에 떨어지면 일반 시내에 있는 평준화 고등학교는 추가 모집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외 지역으로 학교를 알아봐서 진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고와 후기고 사이에서 갈등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상업 계열 진학 또는 인문 계열 진학을 가지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전기고는 떨어지더라도 추가 모집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하지만 후기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의 그 내신 성적을 쭉 추려가지고 커트라인에 1차 커트를 하면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은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전라북도 소재 중학교에 지금 졸업 예정 학생이에요. 3학년 학생이겠죠. 이런 학생들이 타 시도, 뭐 전남이나 서울이나 충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와 뭐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진학할 수가 없어요. 다만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전북 외고가 있잖아요. 전북 외고에 그 없는 과, 뭐 러시아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베트남어 이런 학과가 있는 타시도의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살고 있다면 학교가 전북 권내에 있다면 전북과학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시도, 타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익산 지역에 있는 학생이 전주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이 가능한지 한 2년 전에 저희 반 학생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해요. 내신 산출 이전에 주소가 이전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전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학교를 전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익산에 있는 학생들은 익산 관내의 고등학교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학교의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후기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자녀 선배정에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학부모님이 좀 계셔서 이 질문도 한번 넣어봤어요.
다자녀, 그러니까 3명 이상이죠. 3명 이상인데 유, 초, 중, 고 다니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학교 중학교 3학년인 학생이 있어요. 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다자녀 선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리 학교만 해당이 돼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배정으로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의 학생 외에 뭐 형제 자매가 전라도 지역 안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자녀 선배정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다자녀 선배정으로 어떤 A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진학에서 커트를 당했어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학부모님들이 이런 민원이 많다 그래요. 왜 다자녀 선배정으로 지원했는데 우리 애가 떨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다자녀 선배정은 학교만 지원을 할 뿐이지 선배정을 했다고 해서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합격을 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커트라인보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7번째가 되었네요. 7번째 질문은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되는 것이고 시험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나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자, 3번을 내신 성적 산출을 합니다. 첫 번째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는 올해 기준으로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 날 내신 산출을 하고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고사 지금 뭐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미 시행 중인 학교들도 있을 텐데 3학년 1학기 1, 2차 고사까지, 그러니까 1학기 성적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전기고등학교는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에 내신 산출을 또 한 번 하게 되겠죠. 이때는 3학년 2학기 1차 고사까지, 수행평가는 포함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수기고는 12월 18일 날 내신 산출을 합니다. 이때에는 3학년 2학기 2차 고사 성적과 수행평가를 포함한 성적이 다 포함돼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다음은 교과 성적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질문을 담아봤어요. 내신 성적 산출은 총 30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성적이 300점인데 그 중에 교과 점수가 240점이에요. 240점. 240점 중에서 75%가 일반 교과이고요. 25%가 체육 예능 교과예요. 음악, 미술, 체육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75%의 일반 교과의 성적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 2학년 성적이 합쳐서 50%, 그리고 3학년 성적이 합쳐서 50%. 그러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빨리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3학년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2학년 때, 특히 요즘 1학년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그리고 3학년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좀 더 내신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300점에서 그 교과 점수를 뺀 240점을 뺀 나머지 60점은 뭘로 구성이 될까요? 첫 번째, 출결. 여러분들 출석과 결석 하잖아요. 출결 사항이 30점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점수, 해마다 봉사활동을 채워야 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 점수가 15점. 마지막으로 행동 발달과 창의적 체험활동 점수가 15점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결 점수와 봉사활동 점수는 거의 기본으로 채워요. 기본 점수를 다 맞습니다. 봉사활동, 보통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8시간이었죠. 해마다 18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 점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12시간으로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학교에서 9시간을 하고 개인으로는 3시간을. 이어서 9번째, 행동 발달과 창의적 체험활동 점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상담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용이고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행동 발달 창체 점수는 각 학년별로 3점씩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3점씩 다 받아요. 그럼 9점이 되겠죠. 1, 2, 3학년 9점. 근데 총점은 15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각 2점입니다. 2점인데 한
우리 학교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발달 창체 점수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선행상, 효행상, 표창장인데 인성상, 자랑스러운 원강인상, 그리고 진로활동 우수상, 또한 실부실장, 각 반의 실부실장, 학생회, 회장, 부회장 또는 임원, 그리고 동아리 부장,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각 항목별로 0.5점을 받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2학년 때 1학기에 선행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실장을 했어요. 그러면 0.5, 0.5, 1점이 되겠죠. 그리고 2학기 때는 표창장, 인성상을 하나 받고 진로 포트폴리오에서 우수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럼 또 두 가지 항목이 돼서 0.5, 0.5, 1점을 받게 돼요. 그럼 이 학생은 2학년 때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2점, 최대 2점을 다 받은 게 됩니다. 해마다 2점, 2점, 2점이 쌓이면 총 6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본 점수 9점에 6점이 포함되어서 15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제가 행동발달 창체 점수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과 성적을 전체 1등부터 저희가 150명 정도 전교생이 있다고 하면 150등까지 나열을 했을 때 1등, 2등, 3등, 4등, 5등의 점수가 교과 성적만 놓고 봤을 때 0.5점 차이도 나지 않아요. 1, 2등의 차이는 0.0 몇몇 점, 0.1점 차이도 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동발달 창체에서 0.5점을 선행상을 받는다거나 실장을 한다거나 학생회 임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0.5점을 받게 된다면 그 점수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행동발달 창체 점수가 그냥 기본 점수인 9점이에요. 그런 학생과 성적이 교과 점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행동발달 창체 점수가 5점, 6점을 받은 학생의 차이가 이 후자가 훨씬 더 전체 성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행동발달 창체 점수 1학년 때부터 신경을 써서 잘 채워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9가지를 추려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2021학년도 고입 전형 계획을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많은 정보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각 학생들, 이걸 보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주시고 학부모님께서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학교에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레츠고 도영쌤, 안녕.